화를 내는 것도 기술이다. 화를 제대로 내는 법을 배워라. 화를 낼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디서 멈추어야 할지를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이성적인 사람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화를 잘 못 낼 경우 천한 분노로 흐를 수 있다.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여 때를 잘 가리는 책략은 자신을 지키며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미련한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 화를 제대로 내는 법을 떠올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분노가 열정적으로 넘칠 경우 인간의 천성인 이성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고 만다. 화를 내는 것은 잠시 정신을 잃는 것과도 같다. 심하게 화를 내고 나면 마치 숙취가 깨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처럼 계면적인 생각이 든다. 그만큼 화가 그 사람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음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잘못 화를 내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친구는 적이 될 수도, 적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친구를 만들 때에는 그 친구가 가장 심각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우정을 저버린 배반자를 증오하며 복수를 결심한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다시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화해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화해의 문으로는 관대한 행동이 가장 확실하다. 복수의 기쁨은 쓰라린 고통으로 쉽게 뒤바뀌기도 한다. 상대가 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 느낄 수 있는 복수의 만족감은 잠시일 뿐이고 오히려 깊은 자책감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언행에 절도가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언행에 절도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이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라. 언제라도 절도 있는 언행은 당신의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절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올곧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시시하고 천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싸워 이기느니 품격을 갖춘 사람과 싸우는 게 더 유익한 일이다. 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공정성에 대한 의무감이나 양심이 없다. 애당초 이런 사람들과는 참다운 우정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들이 어떤 호언을 일삼더라도 믿을 수 있는 말은 없다. 명예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현명하다. 명예를 모르는 사람은 미덕도 지키지 않을 게 분명하다. 명예는 고귀한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 고마운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보금장이가 아니라 숭배자다. 현명한 자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자 한다. 희망으로 사람들을 묶는 것은 노련한 관료의 기양이나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는 것은 한심한 촌부의 재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전자를 기억하지만 후자는 쉽게 잊는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때 더 많은 것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갈증이 식으면 샘을 떠나는 것과 같다. 열매가 그 단증을 모두 빨리면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처럼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관계를 끝낸다. 하지만 경험으로 배운 바로는 희망을 갖더라도 결코 희망만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당신이 섬기는 자가 왕관을 썼다 하더라도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침묵해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어디에선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온전하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경직돼 두려움이나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절대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항상 위신을 깎아내린다. 울분을 사귈 수 없더라도 배짱을 보이는 것이 연민을 받으며 한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하소연하며 또 다른 부당함의 씨앗을 심거나 다른 이의 위안을 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 더 뛰어난 처세술은 이것이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호의를 다른 이들에게 자랑함으로써 그것과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리에 없는 사람을 거명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을 건드리는 것이다. 절대 과장하지 마라. 주요 대상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진실을 호도하거나 판단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찬사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 기대치만큼 실망도 커진다. 실망감은 그 대상과 과장된 찬사를 일삼던 자들을 비난하는 복수로 이어진다. 과장된 표현은 거짓에 가깝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것에 대한 평가에도 냉담해진다. 이것은 심각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호평을 잃는 것은 더 심각하다. 다른 이의 과오를 들추지 마라. 다른 이의 과오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도 오명이 있다는 방증일 뿐이다. 누군가는 다른 이의 과오를 들춤으로써 자신의 실책을 슬쩍 덮고자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무지함에서 오는 위안에 불과하다. 누구나 과오를 범하며 살지만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유명인의 과오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죄를 들추지 않는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비밀은 엿듣지도 누설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에 연관되거나 얽히지 않도록 하라. 마치 비밀을 나누는 것은 달콤한 열매를 은밀하게 나눠 갖는 무슨 특권처럼 보인다. 하지만 달콤해 보이는 열매에도 신악 껍질처럼 성가신 것이 있고 잘못 베어 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열매를 나누어 먹자고 했다고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니다. 당신에게는 껍질만 돌아갈 수도 있다. 행여나 윗사람이 흘린 사적인 비밀을 무심코 듣는다면 당신은 그 윗사람의 거울이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깨뜨려 버리려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비밀을 누군가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그의 노예처럼 전락하고 만다. 더구나 당신이 그보다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그 압박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집념이 너무 강해 옳고 그름조차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친구와 가볍게 나누었던 비밀도 그 친구가 적이 되어 앙심을 품게 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비밀을 엿듣지도 누설해서도 안 된다.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렸다.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는 절망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느긋해하며 다행스러워한다. 만사여의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용기와 활력을 준다. 또한 여유를 가져라. 여유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휴식이다. 원효대사가 남긴 말 가운데에도 유명한 말이 있다. 일체의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누구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있기 마련이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희망과 불안, 빛과 어둠, 성공과 좌절을 오가며 초조해야 한다. 누가 보아도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도 한숨을 짓게 하는 과거가 있게 마련이다. 회한은 대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기회란 보레아스와도 같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자리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 남을 속이며 살 수밖에 없는 세태라 할지라도 다른 이가 자신을 교활하다고 평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태한 것보다 사리를 판단해가며 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양심을 죽이고 불안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고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 훨씬 좋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판은 날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뛰어난 묘책은 정당한 경우에만 사용하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특별히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이들을 쉽게 믿는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일은 참으로 쉽다. 그래도 실속 없이 겉만 요란하다는 평판보다는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라. 용기를 가져라. 죽은 사자의 갈기를 뜯기 위해 용기는 필요 없다. 그런 일은 토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용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싸움에서 첫 번째 기회를 유보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도 양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순간에 쏟아붓는 전 먹던 힘까지 처음부터 사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른다. 용기라는 정신은 몸의 힘을 압도한다. 나약한 정신은 육체적으로 허약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든다. 제 아무리 특출한 능력을 지니더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잊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다. 어리석은 짓을 덮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때로는 장점마저도 감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어리석은 짓을 버젓이 행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누구나 잘못을 범하며 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숨기지만 우둔한 자는 저지르기도 전에 그것을 여기저기 떠버리기까지 한다. 영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예로운 행동 못지않게 조심스러운 행동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순수한 사람이 될 자신이 없다면 조심성이라도 길러야 한다. 자신의 과오를 친구에게조차도 고백하지 말아라.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처세술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잊는 것이다. 함께 일하라. 당신의 일을 성사시키거나 자신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참여하라. 이는 여러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 사업이 더욱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는 당신의 계획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하나의 처세술이기도 한데 간접적인 수단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이다. 성공을 만끽하되 가슴속에 묻어두어라. 당신의 성공을 만끽하되 이를 떠벌리는 것은 삼가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못해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일수록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도 부풀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양 떠벌린다. 다른 일을 평가하며 칭찬하는 듯 하다가도 슬쩍 자기 자랑으로 빠지기 일쑤다. 자만심은 어김없이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다. 감동에 겨워 드러놓는 자랑은 결국 다른 이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다. 진정한 공적은 애써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성공을 만끽하되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자기의 공로를 떠버리지 않는 영웅이 되어라.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갖추어라. 호화로운 칼의 장식은 무딘 나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실전에서 그런 칼을 사용한다면 바로 부러지고 말 것이다. 비록 겉모습이 보잘것없더라도 명검의 예리함과 강함은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뛰어난 무사는 한눈에 명검의 가치를 알아본다. 진실은 항상 한 걸음 뒤에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깊은 통찰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사물의 겉과 속은 다른 법이다.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에 쉽게 정신을 빼앗지만 머지않아 실증을 낸다. 화려한 장식이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에 감춰진 면을 간파하는 사람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사람 역시 쉽게 잊혀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내실이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오랫동안 우정을 간직하도록 노력하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선별하는 법을 모르면 고독할 수밖에 없다. 친구 가운데에는 곁에 두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답답하다가도 서신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맞기 때문이다. 우정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뭐니 해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친구다. 때때로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친구가 좋다. 우정을 지키는 게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중요하다고는 하나,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가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정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장점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지혜가 숨어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장점도 깨닫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오래된 우정은 만족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 된다. 처음 우정을 다지는 게 미숙하더라도 오래가는 우정을 찾아야 한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적막하다. 서로를 보완해줄 친구를 사귀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떤 사람과 사귈지를 깊게 생각하라.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다면 어느 덧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직설적인 사람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과 충동적인 사람은 사리분별이 밝은 사람과 사귀는 것이 좋다. 서로 대비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세상이 아름다워지듯이 서로 대비됨으로써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좋다. 적당하게 일하고 좀 더 느긋하게 쉬어라. 누구나에게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겨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면 그 일들을 줄이고 좀 더 느긋한 삶이 되도록 하라. 야심가는 겉보기에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패한 인생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정신의 활력을 희생하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맹목적이다. 그들은 시간에 쫓기는 삶보다 여유를 즐기는 삶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지나친 노동은 탐욕의 어머니이며 욕망의 다른 얼굴이다.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체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 성공에 짓눌리거나 선망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고 명예를 쫓지 마라. 이것들은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정신을 병들게 한다. 일은 적당하게, 휴식은 느긋하게 하라. 현자는 느긋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